작은 애부터 봐드릴게요. 네. 작은 애는 일단 지사주에 좋은 색깔부터 적어드릴게요. 지사주에 제일 좋은 색은 검정 1등, 그린, 청색 2등, 빨강도 2등으로 쓰는데 여기 이제 그린 청색은 1등 같은 2등이다 이렇게. 그럼 검정 1등. 근데 이제 그만큼 그린 청색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지가 먹으면 좋은 식품류로는 콩, 미역, 건강식품, 오렌지, 치, 영지, 홍삼. 그림을 그은 다음에 이제 뭐 초록 숲에 호수 사진. 호수 사진. 초록 숲이 있고 호수가 있고 이런 숲하고 호수. 그림이 좋고, 신장 조심이고, 일단 조심해야 될 거와 먹으면 좋은 거를 이렇게 쑥 적었어요. 이제 이런 거를 먹으면 그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 사주의 지가 타고난 제일 큰 적성은 선생님, 선생님. 지도자. 그러니까 선생님, 지도자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학교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학자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잘 키우면 교육부 쪽이라든가 교육계 공무원, 여기 또 정관, 관도 있으니까 공무원도 있고. 자, 그럼 얘가 제일 큰 핵심은 선생님, 지도자, 공무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선생님, 지도자 기운이 뭐에 있냐면 여기 편인, 정인, 요걸 지도자 선생님이라 그래요. 요거를. 요걸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관은 하나만 있는데 선생님은 3개나 있잖아. 편인 아까 말씀. 편인, 정인 요게 그러면 편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편인, 정인이 있으면서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관이 있으니까 뭐가 좋다? 공무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학자로만 끝나는 사주들 있잖아요. 교수라든가 유명한 뭐 황희정승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사주는 관직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왜 관직까지 갈까요? 관직까지 갈 수 있는 게 관이 있잖아. 관과 선생이 같이 있고. 바꿔서 말하면 얘는 오로지 공부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또 예체능에 해당하는 또 상관이 또 뭐냐면 예능성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언어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말하는 재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아노 그 음악 그쵸. 소리를 듣고 그냥 양손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어요. 예능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공부 잘 하다가 난데없이 엄마 나 연예인 할래 하면서 방송국으로 갑자기 딱 이렇게 어나운서라든가 그래요. 운동으로 가버린다든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주는 뭐라 그랬어요? 초두에 선생님, 지도자 사주는 얘를 키우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존중해 줘야 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엄마 나 이거 할래 하면서 기분 좋게 따가는데 안 돼, 네가 왜 그거래 이렇게 그러면 얘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 좀 반감심인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려면. 맞아요. 얘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걸 생각하게 됐어 하면서 오히려 되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끝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막히면 아빠한테 바톤을 넘겨. 우선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있어봐. 해갖고 엄마는 또 연구하는 거야. 얘가 왜 이걸 되려고 하지? 이렇게 쟤는 끝없이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또 단지 이제 아기 때 좀 얘가 운을 제일 못 받았던 게 6살까지 좀 운이 좀 굉장히 약했어요.
6살 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딱 뭐 사고 이름을 넘어서. 바꿔서 얘가 6살부터 이렇게 안정된 게 아니고 아, 6살부터 이제 운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뒤바뀌고 있어. 아 그래요. 그렇게 바뀐 게 얘는 그 몇 살까지 가냐면 71세까지 대운을 탔어. 아, 이런 사주 보기 힘들다. 아, 진짜요? 듣는 거지. 그러면 단지 약간의 불안한 곳은 살짝 있어. 그게 26에서 31까지. 요 때만 인생에 조금 조심해주면, 그러니까 요 때는, 안 해야 되겠다. 요 때는 해마다, 그래요? 그랬지. 요 때는 해 바뀔 때마다, 네. 지금은 대운만 봤으니까 연운을 그때 봐야 되니까, 선생님, 올해 얘는 어떤 나이 하면서 5년간은 무조건 해마다 운세를 본다. 아, 내한테 전화해서 얘 올해 운세 좀 예, 예. 봐주세요. 해마다 조금 예. 전화로 요 때만. 받으면 왜냐면 요 때는 대운에서 막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쭉 그냥 몇 세까지라고? 71세까지. 아, 그러면 1년마다 선생님한테 한번 의뢰를 요 해서 때만. 오늘 좀 받아라. 26, 31에만. 26, 31. 예. 그 그러니까 71까지 이렇게 대운이 가는 경우가 아마 한 1%일걸? 그렇지. 나 처음 그러면 듣는데. 저 대운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큰 운이라는 뜻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운이 그- 이렇게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이런 말 5년 중 있잖아요. 20년 그 중. 아, 네,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운이 왔어. 예. 대운이 들었어. 이 말이 그 말이야. 운이 좋다라. 요 운이 얘가 이제 6살부터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아, 출발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도 좋은 운이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뭔가 지금 잘 먹어. 이 정도 운세 같으면 지금 최소 예. 지금 학교에 1등은 하고 있어야 돼. 1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 공부를 요새 좀 하기 싫어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반장도 돼보고 제주도에서 좀 그쵸?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엄마가 집을 안 봤기 때문에. 아, 이제 엄마가 집을 얘를 보고, 근데 좀 신기한 게 애가 전에서는 공부가 좀 자기가 했는데 여기 이사 와서 예, 엄마 내가 여기 이사 와서 공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그러면- 얘기를 좀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무조건 이 집을 무조건 봐야 된다는 뜻이 되지. 예. 왜냐하면 전에 집하고 지금하고 아무 상관없이 얘가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이 집에서 뭔가 이렇게 엄마 좀 여기서 하기 싫어 이 말은 뭔가 방 기운 이상한 거야. 조금 자꾸 좀 공부하다 좀 이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기도 맞죠? 하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무조건 지금 얘를 위해서라도 봐줘야 된다. 아빠는 좀 얘기하다 트러블 생기면 좀 강압적으로 좀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좀 강압적으로 그렇게 되죠. 예, 그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좀 부모로서 좀 욕심도 있다 보니까 애를 좀 하여튼 그래서 그 얘를 위해서라도 보면 좋고 어쨌든 얘는 다행히 예능 기질이 있으면서 선생님이 있는 애들은 애들하고 화합을 잘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선생만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예체능이 없으면 독단주의로 흘러요. 까딱하면. 근데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애가 융통성도 생기고 전교회장도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사 가야 될 것 같다 왠지. 그러니까 간다보다도 일단은 가서 보고 정말 아니면 네네. 지금 사는 집을 배치만 바꿔서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바꿔보고 아니면 또 가까운 자리에 그만치 쓸만한 자리가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죠? 거기가 어딘지 알죠. 지영은 말 안 해. 그래서 얘는 어쨌든 사주 귀격, 중격, 합격 있으면 얘는 그래도 사주는 귀격에 들어간다. 귀격. 사주가 신강이면서 대운을 탔기 때문에 사주 대운 상관없이 원국 자체도 사주는 굉장히 예쁘고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예뻐해요 사주를. 애기도 조금 저희 아이하고 좀 잘못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조금 곱게 좀. 그쵸.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예뻐해요 이런 애들. 왜냐면 선생 사주는 선생이 알아보거든. 모범적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무조건 부모는 뭐만 가르치면 된다. 그냥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받침만 해주고 공부해라 말아도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좀 저- 그러고 있어가지고 트러블이 좀. 절대 네. 공부해라고 하지 마세요. 지가 답답해서 하는 애야, 이런 사주는. 지가 만약에 이 상태로, 욕심은 많은 거. 이 상태로 만약에 25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지가 필요하면 30이 넘어도 공부한다고, 얘는. 이런 애를 가지고 공부해라 마라. 절대 그러지 말고, 얘한테는 부모가 항상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서 또 관심 가져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항상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공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너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이래야지 성적 떨어졌을 때는 떨어졌다고 야단치기보다는 우리 아들 어쩌다 이렇게 좀 점수 떨어졌네. 왜 그랬을까? 엄마가 이유 좀 알아도 될까?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러면서 얘를 그만큼 존중해 줘야 돼. 대화를 해야 되겠네요. 대화를 해야지. 요 사주는 그 엄마 아빠보다 지금 사주학적으로는 내가 더 똑똑해 이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머리 위에 앉아 있어 얘는. 안 하는 게 하면은 되게 잘 할 거 알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피아노도 가면 상을 받아오고 뭔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운동 나가면 흰띠 때 상을 받아오고 그런 게 보이니까 예. 공부도 뭐 하면 이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거기서 엄마 아빠와 아이의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서 이제 엄마 아빠는 욕심을 부리는 거야. 생각지도 않게.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건데 싶어서 난데없이 야 조금만 더 잘해보자. 이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황금닭이 알을 낳아주는데 그냥 하나씩 딸랑딸랑 받아 먹으면 될 건데 욕심 많게 배 따버렸죠. 그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올라가면 그걸로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아들 여기까지 해서 너무 잘했네. 아이고 엄마 아빠는 너무 기분 좋아. 우리 아들 최고. 이래야지. 여기서 야 조금만 더 하면 요만큼 가겠네. 이거 황금닭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얘 키우는 법을 둘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진짜 내가 장담하건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지 이름을 댈 만한 자리까지 올라가. 왜냐하면 12살에 자기가 지금 풍수라는 걸 알았잖아. 얘 12살에. 부모가 어릴 때 풍수를 알아버리면요, 지가 가진 능력을 100% 써먹어요. 그만큼 중요한 학문인데 부모들이 몰라서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와 인연이 된 거는 정말 그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너무도 좋은 인연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사주를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철학관 가지도 않겠지만 급하면 요거 사진 찍어서 내한테 보내면 되니까 굳이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혹여 물어보더라도 뭐 얘에 대해서 누군가 시비를 걸면 선생님 돈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 가세요. 멀쩡한 아이를 왜 시비를 거세요. 이래야 되는 사주야. 이름을 3번 바꿨어요 지금. 이름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고 지금 이름 3번 바꿨어도 지금 지 오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지어놨어. 아 진짜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름은 나는 그래요. 놀림만 안 받으면 괜찮다 무조건. 그래서 나는 그 카페 내용에서도 이름 바꿔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이름을 바꿔라 마라. 그냥 놀림 안 받고 지만 좋으면 좋다. 그러니까 전혀 앞으로는 이름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놔두고. 그래서 근데 아들이 전에 이름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그냥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안 봐. 그러니까 이거 본다니까. 이거 한글을 본다니까. 아 그래요. 그 봐. 그러니까 다 도찐 고찐 다 비슷한 것만 해놨네. 한문을 왜 안 쓰냐면 한문은 옛날에 한문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디 가도 한문으로 내 이름을 한번 써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한글만 쓰니까 저는 굳이 한글을 더 위주로 한다. 그러다가 한문을 무시해라는 게 아니고 한글이 우선이다.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되고 이름은 앞으로 신경 쓰시지 말고 근데 어느 날 얘가 엄마 나 저번에 썼던 이름이 너무 좋아. 그거면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네가 꼭 그렇다면 너를 존중해서 바꿔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본인도 전에 게 좋다. 지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얘는 그냥 엄마 아빠는 밀어만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어딘가에 집을 떠나서 원룸에 가야 될 때 그것도 제일 좋은 원룸만 골라주면 되고 풍수적으로 그런 식으로 엄마는 얘한테 뭐만 해주면 된다. 풍수 배치만 해주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다 나가는 애다.
이런 인물이 나온 건 가문의 자랑이야. 생각해봐. 선생 공직 갖고 있지? 그게 예체능 갖고 있잖아. 그러면 융통성까지 있잖아요. 선생들이 그 융통성이 없어갖고 깝깝한 옛날 선비들 얼마나 많아요. 그 선비가 너무 훌륭해서 그 선비가 너무 어렵게 사는데 훌륭하긴 한데 너무 청빈해서 옆집에서 안쓰러워서 돈을 마당에 툭 던지면 누가 이런 걸 못돼 걸어 던져서 하면서 바깥으로 또 던지는 선비가 물론 그것도 청렴해서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부모 눈에는 참으로 깝깝하지. 물론 이제 일처리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너무 또 없어도 지 스스로 고달프잖아. 그래서 얘는 그것까지 해결됐으니까 좋다. 그렇게 돈적으로 뭐 부족하거나. 돈은 지 능력만 발휘되면 돈은 그냥 따라와요. 얘가 돈 욕심은 부리지 않게. 돈은 아무 지 쓸 만큼 말 그대로 지 쓰다가 여기 보면 식신까지 있잖아. 지 돈벌이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얘 재능만 살려놔 버리면. 그러니까 전혀 걱정 말고 얘는 오로지 뭐만 해준다. 존중하고 대화로 한다. 끝없는 대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자꾸 지루해하면 안 돼. 예, 엇나가는 게 보이는. 맞아요. 그러면 그 부모 눈에는 어린 게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는 어려도 아이고 지가 부모들 머리 우게 있어. 아이고 깝깝해. 근데 또 이런 사주가 효심이 있어갖고 또 부모한테 함부로 안 해. 그럴 뿐이지 속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르면 얼마나 애가 상처가 돼. 옛날에 김동길 교수님이 어릴 때 그분도 이제 선생 사주라서 어떤 잘못을 해도 엄마가 다 이해하고 보듬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엄마가 그립고 좋다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도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너무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도 고맙대요. 그래서 딸은 반대로 얘하고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딸은 재물복이 많네. 아들은 학문, 딸은 재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집안에 아빠가 사업을 크게 성공을 해놨다면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딸한테 줘야 돼요. 딸한테 물려야지. 얘는 어차피 관심도 없어. 사업운이. 그렇죠. 얘는 사업운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좋아해야 될 색은 그린, 청색 1등, 빨강 2등, 오렌지, 영지, 홍삼. 영지, 홍삼 다 좋은. 네, 모란꽃 사진이고, 얘는 이제 모란꽃 사진. 간, 심장 조심입니다. 얘는 재물, 사업가. 얘는 어디 보내 경영학과나, 그쵸, 뭐 부동산학과 등 어쨌든 재물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낸다. 본인은 그 임상병리학과 가겠다고 예. 경찰 되고 싶다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검시조사관 되고 싶대요. 예. 하여튼 또 이렇게 편관이 있어서 공무원에도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만. 그래서 다른 쪽에. 어차피 이제 이런 사주는 뭘 하다가도 돈벌이가 약해지면 돈벌이 쪽으로 가버려요. 네. 돈벌이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 좀 여기로 따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는 좀 초반 운이 좀 약한데 다행스러운 게 내년부터 연운에서 운이 들어와요. 네네. 아직까지는 좀 운이 좀 없어서 대운, 연운 전부 다. 근데 내년부터 갑진을사 병호 정미로 가니까 화로 들어오면서 내년부터 괜찮아져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키우냐면요. 아까 쟤는 존중하고 선생님처럼 해라고 했으면 얘하고는
거래를 하세요. 거래. 너 뭐 하면 돈 줄게. 아, 뭐든지 얘하고는 거래를 하세요. 그냥 뭐 하다못해 용돈 조금 줄려도 아빠 거 뭐 신발이라도 한번 닦어 하든가 뭐 하다못해 대가가 뭔가 대가 보상. 대가와 보상. 그래서 대가와 보상으로서 끝없이 얘하고는 이렇게 경쟁을 해줘야 돼요. 이런 사주는 이제 대학교 가갖고도 지 용돈을 스스로 벌게 해주는 게 좋아요. 먼저 장사나 이걸 먼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모가 야 그럴 시간에 공부해라 이게 신세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얘한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누구한테 해당돼? 작은 애한테 해당돼. 네. 얘는 그럴 시간에 공부해라가 맞아. 공부시켜야 되려는. 근데 얘도 그런 경험을 하겠다고 하면 놔둬요. 네. 아니 선생님이 많은 경험을 해두는 게 네. 좋지.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거래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뭐 얘한테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융통성, 약간 좀 능구렁이가 되는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장사꾼들이 뭔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신강 사주면 그거를 치고 나가는데 사주학에서 보면 이제 신강 신약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신약이라서 약간 조금 상처를 잘 받는 사주예요. 조금 이렇게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상처가 치료되면 또 훅 치고 나가는 또 내공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운이 약해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존중해주고 얘는 그 대신 이제 그 39부터 이제 대운은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운이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연운이라든가 기타 부모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풍수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면 좋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사주가 또 손재주도 있으니까 지가 손으로 뭔가를 하는 직업을 하겠다고 하면 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엄청 잘 그리고. 그쵸. 그러면 나중에 얘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 그림을 파는 능력도 생긴단 말이에요. 네. 재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은 그릴 줄 아는데 파는 능력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지가 그려서 지가 팔 만큼의 능력도 갖고 있고, 사주학에서 신유술, 그러면 방합이라 그래요. 이게 방합이라고 써졌죠, 여기. 이렇게. 방합은 삼합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방합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사주학에서 이제 삼합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방합이 밑에니까 얘도 어쨌든 귀격에 들어간다. 합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얘도 재물적으로 잘 관리하면 최소한 그 동네 내지 그 구에서 1등으로 벌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재물로 승부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가 좋아하는 과가 있고, 엄마 나 지금은 여기 갈래 그러면 우선 그걸 존중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가 필요하면 아마 다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사주가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가 따로 공부를 해놔도 좋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쪽으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경제신문도 받게 하고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저가 공부를 해서 부동산에 그런데 관심 없어 말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엄마가 이제 돈에 관심이 있는 걸 아니까 돈을 모았다가 저한테 줘요. 그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되게 관심이 많아. 본인이 그걸 조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돈을 허투루 좀 안 쓰긴 해요. 아이고 좀.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이제부터는 거래를 살살 트세요. 얘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질문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엄마 옆집에 누구는 이런 거 안 해도 용돈 잘만 주더만 왜 나는 이걸 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반문을 하면 너는 이쪽으로 소질이 있고 나중에 이쪽으로 큰 돈을 벌겠기에 미리미리 훈련하는 거야. 그리고 옆집하고 너는 비교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옆집 애하고 비교 엄마가 했어 안 했어? 안 했듯이
네 스스로도 옆집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과 이렇게 비교하고 싸우는 거야. 인생은 나와의 비교를 하고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남하고 비교는 그냥 요즘 추세가 어떻는가 잠시 보는 거지 그거를 비교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엄마들이 다 어디서 맡기냐면 엄마 옆집은 그냥 안 해도 잘만 주더만 난 이걸 왜 해야 줘? 이럴 때 엄마들이 다 막혀버려. 엄마도 너 비교 안 했듯이 너도 그렇게 그 옆집 엄마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세상은 공짜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옆집이 어떻더라 이거 비교하는 거 진짜 이거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는 하지 말고 저도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는 이래야 하니까 이렇게 성공을 할 거야.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옆집하고 비교해서 네. 경쟁을 시키면 우리 사회가 자꾸 멍들어가요. 그래서 네. 비교는 스스로 지가 알아서 비교 안 해도 옆집하고 지가 알아서 비교하고 네. 지가 비교에 대한 이야기하면 엄마를 그렇게 옆집 하듯이 엄마가 널 비교 안 하듯이 그렇게 딴 집하고 하지 마. 너는 너만의 훌륭한 장점이 있어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네가 너무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네. 존중을 해. 싫다는데 또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네가 재밌으면 계속 하고 엄마는 네가 너무 이게 싫으면 안 해도 돼.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돼요. 네네. 그래서 대학교 듣고 알바는 시킨다. 네, 알바. 그죠? 네. 내성적이라서 선생님 말씀대로 알바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저- 사람들하고 이걸 하는 거를 맞아요. 꺼내서. 근데 일부러라도 미국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는 애들을 자꾸 이렇게 알바를 시키고 스스로 이렇게 돈 벌게 많이 하잖아요. 경제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알바는 안 시키더라도 애 때부터 이렇게 경제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럴 시간에 공부해라 하면서 우리는 너무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아빠 빨강 1등, 노랑 빨간 색깔. 2등, 영지, 영지. 홍삼, 영주 홍삼은 다 좋은데. 밤, 대추, 감초, 담, 얼굴만, 대추, 모란꽃, 감차, 감자, 감초. 감초. 요거 한 판에 끓여줘도 좋아요. 예, 이걸 같이 끓여서. 그 다음에 신장, 연초. 신장, 위장 조심하시고요. 위장, 조심. 음, 선생님 그림은 아까 뭐란? 얼굴만 있는 모란꽃, 이렇게 얼굴 송이만 많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아빠한테 제일 나쁜 건 검정인데 앞으로는 근데 블랙 많이 있게 되는데 집에서는 빨간색 이물이랑 이쁜 거. 빨간 거 좋아하고. 빨간 거 좋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 옷을 사야 돼요. 지금 혈액순환이나 이런 건 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심장이 좀 약하시니까 진짜. 어쨌든 몸에 살을 빼시는 게 굉장히 그 말은 다. 좋아요. 무조건 빼세요. 왜냐면 심장이 약하니까. 내한테 화가 약하니까 사와 해가 만나면 사에 충이 걸려요. 이렇게 지충이라고 써져 있잖아. 약 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살만 빼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 없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사주들이 마라톤 같은 거 하면 1등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단련하면 바로 단련해서. 달려. 근데 이제 심장이 자꾸 하기 싫어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또 다행인 거는 이 사주가 40살부터 대운이 들어요. 40부터 지금 41. 그쵸. 초반에는 운을 좀 못 받으셨다가, 예, 예. 못 받으셨다가 30살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0세. 30세부터 이렇게 물 들어오듯이 들어왔다가 40, 50 그대로 쭉 70까지. 자, 70까지니까 안정된 사주고, 사주 이렇게 재가 많아요. 재물이 자기도 4개나 되니까 원래 딸 사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빠를 제가 어릴 때 만났으면 경영학과나 마케팅학과나 아니면 이제 또 사주 화가 약하다 보니까 요란한 경영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그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데 그 기운이 강해요. 초반에는 시댁이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 운을 못 받아갖고, 그러니까 어려서 봤다면 딸 보내듯이 경영이라든가 이런 사주는 무역이라든가 경제학, 그러니까 좀 뭐 큰 마트라든가, 운동으로 갔어요 아버지. 예, 그래서 운동으로 갔으면은 좀 그 뭐랄까 운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운빨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아까 된다고 했잖아. 마라톤을 해도 될 만큼 강력한 그 인대를 갖고 있어요. 인대가 튼튼해야 돼, 운동은. 자, 갖고 있는데 운이 안 맞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또 예를 들어서 실컷 성적을 내놓으면 희한하게 그 해는 나보다 더 잘한 놈이 나와버려. 저놈만 아니면 내가 1등인데. 그래서 이게 운빨이에요. 근데 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뭐 감기 걸렸니 어쩐니 해서 그날 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빨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뒤에는 운이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건강만 하시면 운은 저절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각시 따라서 뭐 부동산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미 재물운이 있었는데 이게 꽃필 운이 안 들어와 봤어. 초반에 전혀. 그러니까 내한테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 왜냐하면 이게 꽁꽁 숨겨져 있으니까. 운이 안 들어온 거를 꽁꽁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미리 부모님이 이런 거에 알면 알고 있었으면 하다못해 내 방에다가 경제학 책이라 하나 다 꼽아놓으면 이거 뭐야 하면서 볼 건데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가 사주와 풍수를 안다는 거는 애들한테는 그것처럼 대박이 없어요. 근데 이 둘은 선택받은 거예요. 이 나이에 알았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아빠도 이제부터 뒤가 더 좋으니까 공부하시면 이상하게 쏙쏙 들어올 거예요. 같이 하자고 해도. 근데 지금은 심장이 약하니까 자꾸 이거를 심장에서 귀찮아 한다고요. 그런 거를. 피곤해. 그렇죠. 왜냐면 피곤하대. 요거 하나가 이 몸을 지탱하려면 돼, 안 돼? 그러려면 일단 지금보다 무조건 기본 20kg만 탁 20kg 나이라도 한 10kg만 빼셔도 훨씬 심장이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젊어질 거예요. 운도 들어왔으니까 살을 좀 빼불면. 그러면 막 그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막 즐겁다, 움직이고 싶다, 막 이렇게 내 마음한테 채찍질을 하세요. 내가 자꾸 마음이 늘어지면 심장도 주인 따라서 늘어져가지고 아깝잖아. 이 대운을 만약에 부자들한테 자기가 대운이 들어온 게 10, 20, 30년 요거 만약에 부자한테 30년 돈 주고 100억까지도 아마 주고 사갈 걸 만약에 30년 대운을 살 수 있으면 그만큼 30년 대운도 잘 없거든요. 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아빠 거 이미 들어왔는데 옛날 습에 잡혀 있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빴던 운에 이렇게 습이 돼버리면 좋은 운을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보러 가면 운이 너 대운 들었다 그러면 아니다 지금 사는 게 엉망이다 이 말이 서로 엇박자 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환경이 안 바뀌면 서로 엇박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왔을 때 사주에 대운도 들어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지는 맞죠. 가만히 있을 때 들어오는 건 언제다 아기 때부터 들어와버리면 그때는 그냥 자동으로 흘러 들어와 버린 거니까 아기 운하고 상관없이 그냥 금숟가락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는 운이 제일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 돼요. 좋아요. 보자. 우리 엄마는 흰색, 회색 1등, 흰색, 검정 2등, 더덕, 도라지, 그래서 생강, 내가 흰색을 좋아했나? 콩, 미역, 콩미역, 검정식품. 검은 콩을 해야 되겠다. 예, 자, 바위산의 호수. 바위산의 호수? 바위산의 호수면 어디 호수. 물에 이렇게 범섬 거북이 모양이 있고 물이 있으면 그냥 그게 바위산의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폭포 이런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나중에 거북이 사진 하나 예, 톡으로 보내줄게요. 네네. 보내줄게요. 왜냐면 이게 애매해갖고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게 있고, 자기는 면역력이 조심해야 돼요. 예. 안 그래도 신장. 그게 좀 신기한 게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트러블이 좀 많아요. 여기 맞아요. 뭐라고 하지? 원래 없었는데 둘째 낳고 그쵸. 그 뭐라고 하지? 아토피 같은 그런 그쵸. 게 생겨서 시중에 화장품을 제가 못 사요. 무조건 병원 로션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폐는 또, 뭐랄까 폐 역시 심장처럼 몸이 큰 걸 싫어해요. 혼자 온 몸에 산소 보내려니까 고달프니까 아빠하고 똑같이 자기도 살 빼기 10kg. 네. 살 빼기 10kg 하시고, 자기도 20대 중반에 조금 운이 들어오다가 35세부터 대운이 들어 있어요. 35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초반에는 운이 오다 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주학적으로는 자기 사주는 이렇게 식복, 뭐, 편관도 있고, 이렇게 좀 복합형 선생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은 건 공무원 기운도 제일 많은데, 이 공무원의 기운을 받쳐주는 금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금의 기운이 너무 약하게 들어와가지고, 초반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35에 들어오니까 좀 늦게 들어왔다. 그쵸. 그래서 25에도 들어왔지만은, 그때는 이미 모든 공부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지금 경제를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고 하는데, 아예 부동산 자격증 하나 따버리세요. 아 그래요. 건설 쪽은 자격증을 이미 땄어요. 그래서 이제 30억짜리 현장 대리인 될 수 있는 그거 있고 이제 캐드 자격증 땄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인테리어 그쵸. 쪽 관련 쪽으로 그래서 그냥 운의 영향을 좀 제일 적게 받을 정도로 운도 꾸준히 지그작으로 계속 5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5년 들어왔다 나갔다가 지금부터 또 50까지 또 잠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그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운이. 그래서 요런 사주가 자기가 특별히 돈이 셀 집에서만 안 살면 안전하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요런 사주는 풍수만 보고 안전하게 살면 좀 된다. 그래서 식복 따랐고 뭐 안전하다 이렇게. 그래서 서방님한테 내 사주에 좀 부족한 물이 가득 있으니까 이렇게 서방님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코를 골아도 이런 경우는 한 방을 써주는 게 좋다. 아 그래요. 1년 정도 따로 했다가 올래야 같이 네. 쓰고 있어요. 같이 써줘야 되냐면 서로 부족한 오행을 서로 채워주고 있으니까. 또 아빠한테 부족한 이렇게 토를 또 내가 또 이렇게 3개나 갖고 있고 목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한 방을 써줘야 기운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돼요. 그래서 뭔가 올해부터 그 집을 갑자기 예. 살려고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다 개성들이 강해요. 사주들이. 특히 애들 둘이는 그랬고 아빠 사주도 굉장히 어려서 부모가 알았더라면 정말 큰 기업인을 만들 수 있는 사주였다. 맞네. 그래서 부모가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늦었죠. 이제 아직 인생 중반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사람들이 헷갈려갖고 60대면 인생 끝나는 줄 아는데 요즘 100살 돼도 안 끝나요. 그래서 은퇴는 100살에서 110살로 하고 우리가 선생님 그때까지 계속. 은퇴는 길게 가야 돼요. 네, 왜 그죠, 전부 그죠. 사람들이 네, 오히려 맞아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60에 은퇴하고 놀다 보니까 90살 돼버렸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허탈하더래요. 내가 한 10년만 있으면 갈 줄 알았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더 건강해져서 90인데도 언제 갈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이제 요거는 끝내.